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엔티마 대표 이명진입니다. 네, 아니 정말 대표님 요즘 저희 굉장히 너무 자주 뵙고 있죠? 아니 정말 하루 종일 뭐 톡으로 줌으로 릴레이 하다가 또 이러다가 촬영까지 저희가 하게 됐네요. 네. 이게 정말 보통 인연입니까? 맞아요. 아니 정말 사실은 소비자랑 이렇게 판매자로 만났다가 제가 이 제품에 완전 홀딱 반해가지고 이런 프로젝트까지 같이 하게 될 줄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정말 제가 대표님 처음 뵌 지도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가명으로 주문을 맞아요. 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막 이소망 이렇게 네. 해가지고 했었었는데 너무 공부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효소 디톡스를 처음 했었고 다른 것들은 참 많이 했었는데 처음 접하는 것들이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걸 또 일일이 다 상세하게 질문을 너무 답을 많이 해주셔서 근데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이걸 드셋을 좀 하고 싶으신 분들도 이게 정말 도대체 뭔지, 디톡스를 또 왜 굳이 해야 되는지, 효소는 또 뭔지, 어떤 효소가 좋은지, 뭐 어떨 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실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조금 편안하게 제가 뭐 정말 궁금했던 걸 질문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좀 이런 영상들로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디톡스 하시면 보통 이제 다이어트 효과, 네. 그리고 어떤 특정 질병 관리 목적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디톡스는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런 특별한 효과보다는 삶 전체 그리고 몸 전체를 기초 공사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맞을 것 같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당연히 해야 되는 먹고 뭐 싸고 네, 너무 운동하고 중요하죠. 그 다음에 움직이고 생각하고 이러는 모든 과정이 사실은 일정 부분 독소를 만드는 활동이거든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누군가 뭐 예를 들면 생각만으로도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하고 증오하고 났더니 엄청 행복해졌다. 그건 정말 큰일이고요. 보통의 경우는 일단 피곤하고 그렇죠.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피곤하고 그러지 말 걸 후회도 하고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 과정에서도 독소는 쌓이게 마련이고요. 청소년 친구들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청소년기에 몸의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그 과정 자체에서 여드름도 나오고 생리불순 같은 거 일어나고 하는 그런 거. 그게 바로 성장하는 것이 독소를 배출하는 일정 부분의 활동이기도 한 거예요. 뭐 더 나아가서는 미세먼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미세먼지만으로도 너무 많은 질병이 요즘 생겨나고 있잖아요. 디톡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디톡스라고 하는 거는 사는 동안 독소를 만드는 것이 인체이니까 그 인체를 다스리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디톡스가 생활화 돼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죠. 근데 사실은 그 디톡스가 진짜 독이 쌓이는 상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시기도 그렇고 내 마음 상태도 그런 때 노출되는 게 빈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전처럼 뭐 이렇게 뭘 뜯어 먹어도 다 무공해고 막 그런 누구를 만나도 너무 정말 나이스하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나가면 막 그러지 않은 상황이 너무 많고 뭔가 먹는 것도 내가 이렇게 딱 집으면 뭔가 이렇게 건강식을 집을 거는 좀 찾아서 먹어야 되고 정말 되게 까탈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 정말 어느 정도 건강식을 유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톡스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도 그렇고 또 몸도 그렇고 디톡스의 과정이 조금 따로라도 조금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마음을 다스리는 건 명상, 또 몸의 변화, 체중이랄지 체형 이런 걸 다스리는 건 또 운동, 여러 가지 디톡스의 방법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식이요법을 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자체가 식이요법으로 하는 디톡스가 몸의 변화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몸이 또 그거를 하고 있으면 또 마음과 영혼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요. 저는 이 드셋도 제가 하다 보면 가장 정말 효과적이었던 때가 제가 명상을 하고 조금 제 스스로 좀 쉼을 마음에도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장기도 쉬지만 내 마음도 좀 쉬어주게 해야겠어 라고 마음 먹었을 때 오히려 몸도 더 이렇게 좀 부스터 효과처럼 맞아요. 그게 진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드셋을 권하면 다들 누구나
하고는 싶어요. 네. 네, 마음은 항상 있었어. 디톡스 한번 하고 싶다는 거 본능적으로 그거는 알긴 알겠는데 내가 진짜 그거를 할 수 있을까? 그 배고픔과 허기짐을 좀 견딜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아닌 두려움이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먹는다는 거를 씹는다. 이 행위로 제한해서 생각을 하면 우리 드세 프로그램도 식사라기보다는 음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음료는 배가 고플 거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시는 거죠. 원료가 37가지나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나 단식했다고 표현하시는 네. 분들이 훨씬 그래서 많으시잖아요. 제 친구한테도 나 단식했어. 너 단식하지 않았어. 넌 절식했을 뿐이야. 이건 굉장히 다른 얘기야 해도 난 단식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들 많아요. 그런데 단식은 식사를 아예 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드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음식을 섭취하는 방법만 소화기관이 할 일이 없게 발효 액상으로 전체를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가지는 과정을 보시면 한 37가지 이 원물 그대로를 담은 것이지 과정에서 물 한 방울도 더해진 게 없고요. 그러니까 이건 음료가 아니고 식사가 맞고 섭취 관점에서 보면 어느 때보다 많은 식사를 하시는 거라서 배가 고프고 허기지지는 않아요. 네. 근데 사실 진짜 이제는 양으로 많이 먹는 것보다 질로 어떻게 그걸 먹느냐가 너무 중요한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기가 또 쉽지가 않고 굉장히 많은 뭐 디톡스나 다이어트나 뭐 많은 거를 경험을 해봐도 아 이건 다시는 못하겠다 하는 어떤 배고픔의 어떤 끝에 막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디셋은 해보면 제가 가장 좋았던 건 배고프지 않다는 거였어요. 허기가 막 미친 듯이 올라오면 사실 본능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는 사실 본능과 호르몬은 난 절대 못 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일단 하면서 허기가 막 그렇게 지지 않으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너무 허기가 지지 않으니까 그냥 일상을 하면서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드셋 원액을 일단 하루에 6번이나 먹어야 되고 물도 2리터씩 먹어야 되니까 이게 사실 배고픔이라기보다는 약간 가짜 배고픔이죠. 이게 뇌가 고픈 것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37가지 식품을 드리더라도 발효가 아니고 생즙 또는 열 처리한 가열식 이렇게 드렸으면 이렇게 허기짐에 대한 생각이 또 다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원물이 가진 효소도 우리가 직접 섭취할 수가 있어서 좋기는 한데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자기 보호를 위해서 독성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독성에 대해서 나와 맞지 않으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알러지 반응에 대해서 몸이 또 준비하고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함과 허기짐이 느껴질 수 있어요. 또 가열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독성을 달래기 위해서 열 처리한 식품들은 그게 설령 액상이라고 하더라도 원물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분해하는 효소가 없으니까 몸 안에 들어오면 내가 내 효소를 써서 그 음식물을 분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흡수율에서 발효와 가열식, 생식 이런 거는 비교되는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아니 근데 저도 실제로 그 두유하고 청국장의 체내 흡수율을 비교해 놓은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그냥 같은 콩인데도 콩을 그냥 불려서 간 두유랑 콩을 발효해서 청국장으로 만든 이 체내 흡수율이 무려 20%대 90%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점점 갈수록 이 효소 제품에 열광하고 그걸 찾는 게 너무 당연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만드는 과정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발효가 되지 않은 씨앗 그거 좀 걷어내고 그리고 원물이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부분 정도를 떼어내고 유약 바르지 않은 그 우리나라 옹기 있잖아요. 숨 쉬는 항아리. 거기에 담아서 이제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원물이 스스로 자기 형체를 버리고 액상이 되어서 순하게 내가 섭취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발효 숙성 과정을 거치는데 한 5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소화 과정이 별로 필요 없는 그렇게 식사의 형태를 만들어서 드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 몸에서 내가 늘 만들어서 써야 하는 효소를 좀 저축할 수가 있고요. 소화기관의 운동 에너지도 좀 저축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에너지들이 모여서 지금 당장 몸에 필요한 다른 청소 활동들 이런 것들을 해서 디톡스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사실 발효라는 게 이게 막걸리화 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발효하다 보면은 알코올이 발생하고 또 그 알코올을 끝까지 가서 즐기는 게 바로 술. 술이고. 근데 사실 이렇게 발효를 하면서 알코올이 이렇게 아예 안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드색 같은 경우는 알코올이 0%라서 대표님 같은 저는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드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발효식품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마지막에는 알코올을 제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알코올을 남겨놓으면 이제 즐겁게 술로 드시는 거고, 네네. 알코올이 나오기 전에 드시는 걸 청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매실청 같은 건 이제 담궈서 드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알코올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 알코올을 제일 편한 거는 감압을 해버리면 제일 편해요. 아예 그냥 알코올을 네, 빼버리면 좋은데 빼버리면 되는 거. 그렇게 하지 않고 원물이 발효되고 자기 스스로 이 알코올을 자연적으로 기화할 수 있을 때까지 한 5년 이상 그 숙성 과정에서 기다려주는 거죠. 아, 그래서 인위적으로 5년 빼지 정도가 네. 걸리는 거예요, 숙성이. 네. 그래도 조금의 알코올은 남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빼지 않고 마저 날렸으나 남아있는 그런 알코올들은 저온에서 서서히 감압해서 그렇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37가지 식품을 가장 순한 상태로, 그러나 가열해버리지 않은 그런 상태의 발효 상태로 드실 수 있는 거죠. 사실 가장 편안한 건 그냥 감압을 그냥 인위적으로 하거나 가열을 하거나 그러면 참 쉬울 텐데 네. 이게 발효라는 게 참 제대로 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5년 동안 숙성, 40가지 정도 되는 이 원물을 국내산으로 100년 정도 된 항아리에 5년을 숙성하는 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사실 솔직히 있었어. 이게 맞아요. 진짜일까? 라는 생각이. 그래서 저는 너무 먹는 거에 좀 그걸 좀 제일 예민하게 보는 사람이라 이게 너무 좋기는 좋은데 내가 한번 생눈으로 좀 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대표님네 공장에 갔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뭐 이런 프로젝트를 뭐 하겠다 이런 생각 전혀 없었고 그냥 정말 내가 내 몸에 넣는 거고 내가 이게 평생 나의 어떤 디톡스 메소드로 쓰고 싶은데 이게 진짜 맞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갔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게 공장이라고 해서 갔는데 공장인가 싶은 정말 수천 개의 그 항아리가 쫙 서 있는데 이게 뭔가 정적인데 너무 동적이고 가만히 있는데 뭔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 뭔가 애들이.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항아리들이 엄청 큰 항아리에 다 이렇게 항아리 학교처럼 이렇게 명찰을 다 달고 있어요. 이름표가 뭐 91년 3월 2일 배, 뭐 2005년 8월 15일 2시에 무, 뭐 이렇게 다 각자의 태어난 시간과 뭐 이름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사실 유럽에 이렇게 와이너리 가는 게 사실 로망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걸 되게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진짜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효소가 있는데 진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투어하고 이런 거를 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도 너무 들었어요. 근데 되게 아무튼 그 공장의 그 생경한 모습이 어머 이런 네,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이게 건강기능식품, 발효식품 이러니까 그 법적 기준에 맞는 GMP, 뭐 햇섭 이런 시스템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공장에 와보신 모든 분들이 다 항아리 교실 이야기만 하시거든요. 네. 그게 너무 충격적이시라고. 네. 저도 사실은 벌써 32년째 이 공장을 들락거리고 있는데 그 항아리 앞에 가면 여전히 좀 숙연해지고 생각이 좀 깊어지는 거는 있어요. 제가 처음 이 공장 간 거는 저희 아빠가 이제 이 공장을 초등학교 4학년쯤에 만드셨으니까 처음 갔을 때는 항아리 키가 저보다 컸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 어린 마음에도 왠지 그 항아리들이 있는 데선 시끄럽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뛰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는 했죠. 그러니까 정말 가서 누가 조용히 하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다 조용히. 다 뭔가 듣고 있는 것 같기는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저기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정말 거기서 그 세월이 느껴지는 게 전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대표님의 당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선대에서 하실 수밖에 없는 일들 있잖아요. 그 장독대에 지금 그
100년 된 항아리 그렇죠. 있지도 않는 데다가 네, 그걸 뭐 요즘은. 언제 5년 숙성을 언제 시켜서 맞아. 언제 해요. 근데 이미 뭐 90년대 뭐 이런 막 명패들이 다 굉장히 오래된 것들을 보면서 이 세월이 주는 어떤 그 깊이감이 그리고 대를 이어서 한다는 게 그게 사실 정말 네. 요새 세상엔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참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국산 거의 37가지, 40가지 되는 이 원물을 오로지 국산으로 사용한다는 건 거의 저도 성분표나 이런 거를 자주 보는 편인데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나주배가 수입되어 온 아보카도보다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저희가 국산을 고집하는 이유는 해외에서 원물을 수입하는 것들은 최소한 냉동 과정을 거쳐야 되고 수출입에 필요한 약품 처리를 해야 식품이 보존되어서 우리한테 오게 되는데 국산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운 거죠. 그럴 수 있죠. 언제 쓸지 모르고 또 정말로 이게 또 언젠가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철 우리나라 땅과 바다에서 거둘 수 있다면 채소, 버섯, 뭐 과일, 해조류, 곡류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수급해서 전통 방식으로 이제 꾸준히 발효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제가 이번에 대표님하고 드셋 이걸 런칭하고자 하면서 정말 많은 제품을 스터디를 했는데, 진짜 국내산만 쓰는 곳은 유일무이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철에 수급을 해 가지고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이제 우리 여사님들이 네. 눈으로 직접 쭉정이 고르는 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세척도 직접 하고, 그리고 찌고, 누룩 띄우고, 건조해서 분말의 상태로 분쇄하는 과정까지 전체 공정을 저희 공장에서 합니다. 원래 이제 곡물 같은 경우가 특히 전처리가 된 원료가 오면 가격이 좀 싸요. 네. 그리고 원물이 전처리가 돼서 온다는 거는 공정 과정에서 설비가 준다는 거고 그에 맞는 인건비도 주는 거기 때문에 매출 차원에선 그게 좋아요. 네. 다만 이제 한 번이라도 시장에 가셔서 뭐 검은콩이든 깨든 이런 걸 집으로 한번 사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원물을 수급한다는 건 그 원물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환경에서 돌도 따라올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는 과정에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 또 상처난 자리에서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지 않을 거면 그렇죠. 그냥 안 만들겠다. 네. 그러니까 네. 원물도 국산만 고집하게 되고, 혹시 사람이 미흡한 부분은 시간으로 채우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 요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가면 갈수록 먹거리 같은 경우는 진짜 내가 키워서 내가 해야 되나 막 싶을 정도로 먹을 게 정말 건강하게 만들었다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언제 사다가 그렇죠. 그 가뭄이나 홍수 이런 변수가 너무 많은 데다가 그걸 또 사다가 그걸 씨를 직접 또 발라서 그걸 언제 하고 있어. 그렇죠. 다 맞아요. 좋은 거 알지만 제가 드셋 처음 만났을 때도 어머 내가 만약에 발효 제품을 만든다면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 그대로 하고 있네?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 효소 제품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효소 제품이 많은 데가 있었나 할 정도로. 근데 국내산 원료만 이렇게 고집해서 처음부터 누룩을 띄우고 5년을 숙성시켜서 감압 과정을 이렇게 거의 완봉에 가깝게 하는 게 또 있나 싶더라고요. 사실 끝나고 바로 드셋을 하고 나서 제가 친구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더 중요한 건 보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바로 일반식으로 훅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이유식을 먹어서 좀 중간 단계를 거치듯이 꼭 드셋 그레인으로 보식을 하라고 제가 정말 권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 너가 만들려 해도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근데 프로그램을 좀 끝내고 돌아가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더부룩하거나 좀 이렇게 약간 그럴 때는 드셋 원액을 좀 저녁으로 가볍게 스킵해서 먹거나 아니면 좀 과식했거나 조금 가열식을 많이 먹었다 했을 때는 효소 이렇게 우리 애프터밀이라고 부르는 그거를 좀 먹으면 확실히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일상에서 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죠. 디톡스를 하시면서 가장 이 자산으로 가지셔야 되는 거는 디톡스를 하는 그 과정
과정 자체에서 내가 좋은 기회 하나를 그 계기 하나를 나한테서 만들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톡스를 해서 나의 몸에 변화가 생겼다. 그랬으면 이걸 계기로 내 일상을 조금씩 바꿔가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는 게 좋지. 네. 어떤 구간에 몰아서 디톡스하고 네. 나머지는 그냥 톡싱 상태로 살다가 다시 디톡스를 만나고 이렇게 하시는 건 별로 비추죠. 네, 저도 사실은 드셋을 여러분들이 만나시더라도 이 프로그램 바짝 해서 뭐 얼마를 빼겠어, 막 몇 킬로를 빼겠어, 뭐 이런 단기적인 생각보다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충분히 내가 몸이 어떻구나, 내가 지금 톡싱에서 디톡싱이 되면 이런 몸의 변화들이 있구나라는 그 장점들을 충분히 몸으로 느끼시고 또 일상생으로 돌아가셔도 그걸 좀 적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마지막 단계는 드셋이 완전 필요 없는 단계로 여러분들이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말 본인이 이렇게 체화하고 그걸 일상까지 끌고 가시면 정말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디셋 프로그램은요, 솔직히 저처럼 운 좋게 어렸을 때부터 만나서 하신다고 하면 식이법에 대해서 좀 더 건강한 방법을 배울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청소년 친구들도 하면 좋겠고 어리면 어릴수록 빨리 시작하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강권하는 연령대는 2040입니다. 2040이 사실 사회적으로도 가정 내에서도 활동이 가장 많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세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대가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하고 특히 여성들 2040 세대에 있는 여성분들은 누구도 인류의 누구도 할 수 없는 나를 건강하게 하는 일, 내가 건강해서 아이까지 건강하게 낳을 수 있는 그런 일이 가능한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께 정말 강권하죠. 아니 근데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수다처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정말 긴장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긴장이요? 아유, 저보다 훨씬 더 이렇게 능숙하게. 근데 사실 이렇게 조금 저도 하면서 공부되는 게 너무 많고, 저는 공부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몸의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요새는 뭐 많은 키워드들이 있지만 몸이 아프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를 저도 이제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몸 공부가 좀 더 되게 재밌어지고 제 스스로 채워줘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시간을 좀 종종 가져서 저뿐만이 아니고 또 이렇게 드셋을 만나시는 많은 분들도 좀 이렇게 궁금했던 것들이 좀 많이 해소되고 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이런 거 좀 선물로 해주고 싶다라는 것들이 좀 더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드셋을 하면서도 아마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받으실 것 같고요. 네. 이 프로젝트 처음 시작할 때 한희 쌤이 이제 제안하셨던 내용인데 그 디톡스 프로그램 같은 거 어떤 걸 선택하셔도 하시면서 나 혼자만의 굉장히 고독한 싸움이 되지 않게 하자 그 이야기 당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가끔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서 궁금하신 거 그리고 하시는 과정 내내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게 네.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딘가에선 저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1일부터 7일차까지 매일 그 인스피레이션 영상으로 여러분과 또 함께 할 테니까요. 혼자가 아니다. 꼭 아시고 저희랑 함께 또 더 건강하고 가벼운 몸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또 봬요.